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슬프고 어이없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전설같이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을 듣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소리주게 웃다가 다들 사례가 들려 단체 기침을 하셨대요. 아이고, 깜짝이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저기, 어머니. 갓 태어난 아기들은 좀 빨갛기도 하고 젖어 있기도 해서 제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 저렇게 쭈그렁 방탱이 납작한 뼈에 큰 얼굴이 자란다고 달라지겠어요? 저 현실 왜곡하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못생긴 딸이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내 제 별명은 못난이 인형이었습니다. 왜 옛날 드라마나 TV 프로그램 보면 새카맣고 머리 삐죽삐죽 나와서 잔뜩 찡그린 인형 3개 딱 놓여 있잖아요. 그게 영락없는 딱 제 모습입니다. 크면서도 내내 콤플렉스는 굉장히 컸어요. 여자아이인데 덩치도 크고 얼굴도 크고 무엇보다 피부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과 전공하려고 했던 게 나 죽기 전에 반드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 하나는 만들고 죽는다. 나 같은 엉망진창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가졌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뭐 항상 인생은 예상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죠. 화장품 만드는 과를 가기에는 제 성적이 너무나 부족했고 그나마 성적 맞춰 간 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 대학교 안에서도 잘생긴 남자 1, 2, 3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과 아닌 옆 학교까지도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잘생겼냐면 가끔 교문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게 보이면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였어요. 쟤도 소속사에서 스카우트해 왔나 보다. 또 며칠 전에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꼭 한번 오라고 카메라 테스트라도 받아보자고 명함 쥐어주고 갔던데 그것도 연락 안 한 것 같던데 하게 되면 연예인 하겠지. 모델보다야 낫잖아. 아마 얼굴로 그냥 주연 배우 발탁이일걸? 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저렇게 생기다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제 집안도 나름 괜찮대.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 운영하시는데 완전 사람도 좋으셔가지고 기부도 엄청 하시고 대체 저런 애는 누가 데리고 갈까? 누가 데리고 가긴 모델처럼 멋있는 여자가 데리고 가겠지? 안 그래도 여자친구 우리 학교에 있다는데? 멀리서 보면 후광 보인다더라. 너무 예뻐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처음에 결혼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조차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슬금슬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정략 결혼이냐? 부모님이 엄청 돈이 많으시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체 왜 제가 너랑 결혼하는 거냐? 이런 얘기는 오히려 애교였어요. 나중에는 제가 최면술을 배워 최면을 걸었다느니 술 먹여 재운 후에 전략적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협박을 했다느니 정말 어이없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던데 어이없는 얘기가 자꾸만 돌다 보니 저도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남자 차지했어? 라면서 흐뭇했지만 점점 듣다 보니 왠지 그게 다 저에 대한 욕 같아서 엄청 기분이 얹혀났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잘난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결혼했죠. 사실 저희가 결혼한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겨울날이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쯤이었죠. 당연히 저는 모태솔로로 그 어떤 사람도 저랑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비관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던 차였고 남편은 당시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는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글쎄 바람이 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람이 났다는 것보다 자기를 두고 바람이 났다는 거에 자기는 훨씬 더 큰 쇼크를 받았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편다운 생각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르시즘이 절정을 달리고 있는 나르시스트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허망함을 안고 교정을 걷고 있는데 제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못생긴 애는 평생 그 누구도 못 만나겠지? 에이 크리스마스니까 일생일대에 선물을 준다 생각하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할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똑같은 장면을 기억하는 게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남편이 말을 걸길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는 있구나. 그런데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필 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라니. 그거 참 그래도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완전 저와 다르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동상이몽 각각 다른 생각을 하던 저희 둘은 한두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얘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통하는 것도 있고 나름 재밌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 기대가 없고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소문이 조금씩 이상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을 짝사랑했던 여자들은 저를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고, 저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은 대체 저 애가 누구냐며 제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각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그렇게 돌다 보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사이가 묘하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남편, 남들이 만들어준 소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을 몇 달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그놈의 술이 원수죠. 술 먹고 둘이 사고 쳤는데 그 사고 치고 머쓱하게 나오는 순간을 마침 아침 일찍 학교에 일이 있어 우르르 몰려오던 사람들한테 다 들키고 말았지 뭡니까? 저희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던 그 순간 제 앞에서 모두가 의학하며 소리를 지르던 그때를 저는 진짜 잊지 못해요. 너희들 진짜로 그런 사이였어? 차라리 핵전쟁이 났다고 해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야,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눈이 먼 거야? 아니면 정말 찐사랑이야? 에이씨, 이게 나라냐? 아, 정말 짜증나. 그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학교에는 쫙 소문이 났습니다. 저랑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날 또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남편을 두고 바람폈던 아주 예쁘다는 그 여자 있잖아요. 저는 얼굴도 못 봤던 그 여자가 남편한테 다시 한번 만나자.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려고 글쎄 학교 앞에 자기 몸뚱이만한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학생들한테 우르르 둘러싸여 둘이 언제부터 사귀었냐? 이제 날 잡을 것만 시작되는 거냐? 야, 이거는 미녀와 야수가 아니라 야수와 미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르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 꽃다발 팽개치고 냅다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옛 여자친구가 돌아오는 것도 놓치고 사람들한테 소문도 다 나버렸고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은 있어서 이런 상황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남편은 떠밀리듯 그냥 저랑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남편도 참 착해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결혼까지 하나요? 그냥 대충 사귀다 헤어지지 할 텐데 아마 자기 부모님 귀에 저랑 같이 모텔 갔다가 들킨 사실이 들어갔나 봐요. 부모님이 당장 저 찾아오셔서 남의 집 딸내미 함부로 하고 버리는 놈으로 키우지 않았다며 부모님이 먼저 앞장서서 결혼 계획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부모님의 아주 큰 작전이었다는 것을 결혼 몇 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하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저놈 아이가 바람필 일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살짝 곤란한 얼굴이 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놈 자식,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여자들을 홀리고 다녔는지 내가 손주도 보기 전에 저놈 어디서 제비짓 하다가 걸려들어 욕먹을 일 생길까봐 그게 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너랑 얼른 결혼부터 시킨 거야.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진짜요? 저는 어머님이 저 좋아서 예뻐서 결혼시킨 건 줄 알았어요. 아휴, 내가 예쁜 건 아니지? 뭐, 아니 일단 그런데 내가 요리를 잘하잖니. 옛날에 금이인 소박은 있어도 요리 소박은 없다고 그랬어.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놈이니 얼른 집에 들여다 앉혀놓고 집밥 먹이고 하면 얼추맘 잡아서 살 것 같았거든. 어머니, 저 속은 거예요? 속긴 뭘 속아. 애 낳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입덧은 괜찮니? 우리 어머니 곤란하신가 보네. 말 돌리시는 거 보니. 지금은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그나저나 저 입덧 때문에 힘든 건 둘째치고 어머님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너무 서운해요. 아니 왜, 제가 뭘 또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데.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딸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글쎄 딸기맛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거 있죠? 아니 요즘에 무슨 딸기가 귀한 것도 아니고 마트만 가도 딱 사올 수 있는데
그 마트 그거 몇 걸음 더 가는 거 귀찮아서 편의점에서 딸기 맛 아이스크림 사왔더라고요. 아이고 얘, 요즘엔 아이스크림에도 딸기 과일 다 들어있고 맛있어. 그걸 뭘 또 그런 걸 불평하고 그래? 사다 줬으면 됐지.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남편한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니? 배달 다 되고 전날 먹고 싶은 거 딱 주문하면 다음날 딱 오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얘, 그거 남편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세상 이미 지난 지 오래야. 너도 그런 거 괜히 해가지고 저기 달달 볶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 먹어.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내 남편 얼마나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성실해. 그런 걸로 애 좀 괴롭히지 마라. 위로를 바란 제가 잘못이죠. 어머님도 제 편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남편한테 그 흔한 임신 투정 한번 못 부려보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딱 그때쯤 남편의 일이 한창 바빠질 때여서 남편이 저한테 그냥 독박 육아시키고 자기는 밖에서 신나게 일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머님한테 따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어머님 무조건 남편 편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서운한 건 어머님이 한 번도 저를 어머님 친구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하냐, 시어머니가 안 부르면 고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타입이 아니세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건 어떡하든 자랑할 자리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과 남편의 남동생, 즉 우리 도련님은 꽤 잘생긴 아들들입니다. 모임이 있으면 꼭 아들 둘은 한 번씩 불러서 인사를 쩍 시키세요. 아들들이 나이가 20살이건 30살이건 그 모임에 계신 분들이 훤칠하다, 잘생겼다, 멋있다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용돈들을 주십니다. 물론 제가 그 용돈이 탐나서 그 자리를 나가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눈치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나를 부끄러워해서 그 자리를 안 부른다는 그런 눈치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슬그머니 저도 어머님 친구분들 한번 뵙고 싶다고 제가 밥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눈에 띄게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유 그런데 며느리 불러대면 애들한테 욕먹는다. 아주 칼같이 딱 잘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넘어갔는데 세상에 어머님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건 얼마 뒤에 밝혀졌습니다. 저희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시키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집에서 나는 완벽한 개털이 되겠구나. 이 집의 돌연변이는 내가 되겠구나. 우리 애들이 나 안 닮아 다행이지. 나 닮았으면 나랑 우리 애들은 그대로 쫓겨났겠구나. 인사하러 온 동서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태어나서 저렇게 예쁜 여자는 다 TV 안에서만 활동하는 줄 알았는데 제 눈앞에 그렇게 서 있을 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이 피부가 그렇게 도자기 같이 모공 하나 없을 수 있죠? 게다가 웃을 때마다 만들어지는 주름도 꼭 성형으로 만든 것처럼 너무 곱고 예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름 안 생기게 하려고 저녁마다 얼굴에 테이프 붙이고 자고 남편 몰래 돈 모아서 보톡스도 맞고 했는데도 자글자글 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고작 2살 어리다는 동서는 너무 예쁜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몸매도 어쩜 딱 마네킹 몸매예요. 백화점 가서 저처럼 다리 길이 줄이고 팔 늘릴 필요 없이 그대로 마네킹에 입힌 거 벗겨다가 입히면 되게끔 몸이 예쁘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와서 안녕하세요라며 생글생글 웃는데 여자인 저도 가슴이 설렐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당연히 동서 보는 서방님 눈에서는 뿔이 뚝뚝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 뿔이 서방님 눈에서만 떨어진다는 게 아니었어요. 제 남편 눈에서도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 남편이 그런 눈빛을 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선의 식구랑 밥을 먹는 내내 동서와 동서를 보는 그 눈빛이 처음에는 어이없고 그 다음엔 서운하고 그 다음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끝도 없이 애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는지. 게다가 저 연애라고 할 것도 없지만 남편 만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앞에 물을 따라준 적이 없거든요. 수저를 놔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의뢰에 제가 알아서 혼자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딱 손을 뻗자마자 물컵으로 바로 손이 가서 그 즉시 딱 물을 따라서 놔주는데 그 이후로 동서 물컵에는 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쯤 먹으면 채워주고 반쯤 먹으면 채워주고, 아니 무슨 물 따르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제 물컵 제가 알아서 셀프로 몇 번씩 채울 동안 그렇게 동서 물컵을 쉴 새 없이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보 나도 좀 따라줘도 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물을 너무 자주 먹어서 본인이 알아서 채워 먹는 게 더 나아. 그랬더니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주버님 진짜 다정다감하시네요. 우리 이는 약간 무뚝뚝한 편이라 제가 가끔 서운하거든요. 그러자 서방님이 장난스럽게 살짝 발끈하며 이러시더라고요. 뭐야, 벌써 우리 형이랑 나 비교하면 어떡해. 나 안 그래도 자랄 때부터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자랐단 말이야. 자기까지 그러면 나 진짜 서운해. 그랬더니 이놈의 남편 정말 남의 편이 확실했습니다. 혼자 실실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형만한 나은 없다잖아요. 제가 많이 가르쳐서 장가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재수씨 살다가 혹시 고생스럽고 힘든 거 있으면 얼른 저한테 직접 말하세요. 그래도 동생은 형이 좀 가르쳐야죠.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나 잘해, 이 자식아. 내가 제일 문제야. 그날 동서 만난 그 자리도 외롭고 쓸쓸하긴 마찬가지였는데 그 외롭고 쓸쓸한 거 누구한테 말할 새도 없이 계속 그 느낌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한 번도 저를 친구들한테 소개 안 해줬던 게 서운했다고 했잖아요. 서운하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며느리들 그런데 불러대면 욕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머님이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며느리들 그런데 불러대면 안 된다는 거는 못생긴 며느리에 한정된 말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동서가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진짜 예쁜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냥 저는 지나가는 소리로 칭찬을 했습니다. 동서, 가방 너무 예쁘다. 동서가 예쁘니까 그렇게 귀여운 거 들어도 참 사랑스럽다.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동서가 너무 해맑게 이러는 거 있죠. 예쁘죠? 형님 이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친구들 모임 있는데 부르셔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 친구분 중 하나가 가방 장사하신다고 이거 제가 들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하나 주셨어요. 대신 가방 들고 몇 번 사진 찍어서 SNS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겠다고 했죠. 동서가 어머님 모임에 나갔었어? 네, 어머님이 저 모임 자주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엔 어머님한테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 그 말 할 정도로 자주 갔어? 몇 번이나 갔었는데? 결혼하고 진짜 한 10번 넘게 간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모임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세상에, 형님, 어머님이 파크골프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파크골프라는 걸 아셔? 네, 어머님 거기 완전 베테랑 회원이시더라고요. 파크골프 회원들이랑 저 완전 친해져서 몇 번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아, 내일은 다 같이 꽃시장 가기로 했대요. 다들 꽃시장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가본 적이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간다고 했어요. 형님도 꽃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면 화분, 서운함과 배신감이 미친 듯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어쩜 며느리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던 분이 동서는 그렇게 자주 데리고 가셨던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아예 그런 말씀이나 하시지 마시지 이렇게 차별하는 게 딱 느껴지니까 너무 서운한 게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한테 서운한 것 정도는 속상하고 서운한 것도 아닌 상황이 점점 제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속을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머님 때문에 서운할 땐 이것만큼 서운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세상에 남편이 서운하게 하는 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도르시였습니다. 동서가 첫 임신을 했거든요. 제가 첫 아이 임신했을 때도 물론 부모님이 다 좋아하고 행복해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꼭 말끝마다 첫애는 아빠 닮겠지, 아빠 닮는다고 하더라. 첫 아이는 아빠 닮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해 이러면서 은근 첫 아이가 제가 아닌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셨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아예 대놓고 아이가 누굴 닮건 간에 너무 예쁠 것 같다며 기대된다고 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어쩐지 제 아이한테도 좀 미안하고 제 자존감도 상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 남편도 제 이런 마음을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단 한마디도 없고 계속 동서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성질을 버럭 내는데 그거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니 나만 좀 걱정해주지 저 인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싶었습니다. 저 임신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사다 달라는 말에 딸기맛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맨날 잊어버렸다? 그러고 내가 사 먹으라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왜 남의 마누라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을까봐 걱정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이 파주에 살거든요. 동서랑 서방님이 사는 곳은 용인입니다. 파주에서 용인이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이게 어지간한 지방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가야 돼서 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아니폭하면 동서 집 근처 가서 외식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도 강북 쪽에 사셔서 이때까지 쭉 집 근처에서 만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새삼스레 강 아래쪽에서 만나자고들 하는지 이것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모든 게 동서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좀 어이없고 속상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저한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배려를 동서는 너무나 쉽게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남편이 저를 질투심 많고 이해심 없는 그런 형님으로 몰아가는데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툴툴거리니까 제 눈치가 조금 보였는지 동서한테 가서 밥 먹자는 좀 그런 얘기는 좀 줄긴 하더라고요. 이후에 생긴 이상한 버릇이 하나 더 속을 썩이기는 했죠. 한 번씩 자기 동생 욕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뭘 잘못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 좀 더 잘하지 않는다고 흥분을 하면서 펄펄 뛰는 거 있죠. 아니 누가 보면 친정오빠인 줄 알겠더라고요. 걔는 그렇게 무뚝뚝해서 자기 마누라 힘든 것도 몰라준다면서 아니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게 얼마나 서러운데 그걸 하나 안 사주느냐고 씩씩거리대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 당신은 내가 임신했을 때 딸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딸기맛 아이스크림 사다 준 사람이잖아. 야 거기에 생딸기 들어있는 게 다른 데 들어있는 딸기보다 훨씬 좋은 거 쓰는 거야. 그런데 들어있는 생딸기가 진짜 생딸기야. 너 대기업 무시해. 아니 이게 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에휴 알았어. 어쨌건 그땐 나도 그냥 그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너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해가지고 꽁시렁거리고 있냐? 아니 꽁시렁거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신 하는 행태가 너무 이상하잖아. 먹고 싶은 게 있건 없건 그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걸 왜 당신이 하려고 그래? 아니 우리가 남이야? 너 그러면 안 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았다고 세상 천지 이기적인 인간의 표본 같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운운하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쓰러지겠더라고요. 더불어 사는 세상 좋아하네. 내가 뭐 언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뭐 신경 쓴 적이라도 있냐? 맨날 너만 중요하고 너만 행복하면 되는 놈이었지? 정말 웃겨 진짜 별소리를 다 들어 내가.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재수 씨가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너무 말라서. 야 아이 품고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야 독방 육아하는 내 마누라나 좀 안쓰러워 해봐. 내가 지금 몇 년생 아들 하나 딸 하나 얼마나 정말 죽을림 다해서 키우고 있는 줄 알아? 너는 힘세잖아.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너무 웃긴다. 그럼 뭐 동서는 힘이 약해? 그 팔 봐라. 힘이 있게 생겼나? 너는 딱 봐도 힘이 있게 생겼고. 남편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서러워지더라고요. 아니 대체 얘는 지금 자기가 누구 남편인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가? 편을 들어도 내 편을 들어야지. 어쩜 얼굴 몇 번 못 본 동서 편을 이렇게 들고 있지? 정말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남편의 일방적인 동서에 대한 애정 공세는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무리 밥을 먹으라고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뭔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나 했더니 이 미친 인간이 튼살 크림을 보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튼살 크림을 내가 보고 있냐? 너 내 새끼들 가졌을 때 내 배가 투든 말든 내가 상관한 적 있어? 글쎄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워낙 살이 쪄 있었잖아.
그런데 재수 씨는 너무 말라서 살찌는 것 때문에 엄청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시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나보고 좀 대신 사달라고 했단 말이야. 선물하신다고. 뭐라고? 너무 쇼크였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임신했을 땐 2번 다 튼셀 크림은커녕 정말 올리브유 한 병 사주신 적이 없거든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서운함은 동서 임신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절정을 찍은 건 어느 날 저녁 잠자리 들기 전 남편이 부랴부랴 차키를 챙겨서 나가는 장면을 보고 나서였어요. 저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밤에 어디가? 아니, 좀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어딜 가는데? 이 밤에 누구 돌아가셨어? 아니다. 옷이 그런 거 보면 돌아가신 건 아니고. 대체 이 저녁에 어디 가냐니까? 아우, 좀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서 그래. 제대로 대답도 안 하고 휙 나가버린 남편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끊임없이 어디냐, 대체 어디길래 연락이 안 됐냐, 전화라도 좀 받아라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운전 중이니 바쁘니까 끊자며 자기가 나중에 말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결국 밤 10시쯤 나갔던 남편은 출근하기 직전에 몹시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딜 갔다 온 거냐, 밤새고 너 이러고 출근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 좀 급한 일이 있었다면서 유야무야 말을 흐리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지만 그냥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동서의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지 뭐예요.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 글쎄 이러는 겁니다. 형님, 안녕하셨죠? 그래, 아이고 아기 때문에 힘들지? 그러게요. 저 2번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형님은 2이나 낳으셨어요? 근데 또 낳고 나면 잊어버려. 애들이 예쁜 짓 하던 거 보면 또 싹 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낳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저는 지금도 그 이하한테 나 둘째는 못 낳는다고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정말 2번은 못하겠어요. 에이그, 또 뭘 그렇게 못한다 그래. 뱃속에 아기 들어 형님? 아기들 태교하는 거 다 말짱 꽝이래요. 유전자 힘이 제일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 요즘엔 입덕 별로 없어? 형님, 저 안 그래도 막토하는 입덕 끝나고 나서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먹덕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 어쩜 그렇게 다정다감하세요? 우리 애 아빠가.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머, 형님 모르셨어요? 그저께 사실 제가 돼지국밥이 밤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돼지국밥은 다 냄새나고 뭔가 좀 맛없고 그런데 제가 이이랑 연애 시절에 항상 먹던 돼지국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산이에요. 부산.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부산 가서 돼지국밥 좀 사와달라고. 지금 가면 KTX 막차 탈 수 있으니까 가서 사가지고 아침 첫 차 타고 올라와 달라고 막 조르는데 이 사람이 글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산까지 가냐고. 그런데 제가 마침 아주버님이 전화 왔길래 이 사람이 돼지국밥도 안 사준다고 그랬더니 글쎄 아주버님이 그러시는 거 있죠? 임신할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그거 평생 남는다고. 그런 거 먹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막 이 일을 꾸중하시더니 아침에 돼지국밥 가지고 글쎄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어지러지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통수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눈물이 앞으로 콸콸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간신히 추스르고 차분하게 그랬습니다. 아, 3일 전 일 말하는 거구나. 네, 형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아주버님이 밤새 운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돼지국밥 포장해서 올라오셨다는데 그것도 얼마나 배려가 넘치신지 딸랑 한 그릇 싸오신 게 아니고요. 자그마치 10그릇 가져오셨어요. 거지 9개는 딱 포장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끓여 먹으라고요. 세상에, 조리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아침에 돼지국밥 다 끓여놓고 가셨다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며칠째 제 남편 달달 보고 있는 거예요. 형 밥만이라도 좀 닮아보라고요. 저 형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엉덩이 가벼워서 확확 일어나서 막 움직여주는 남편이 또 있어요? 어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좋은 아들 유전자는 다 형한테만 물려줬나 봐요. 이 사람 진짜 잘생긴 거 빼고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동서가 그렇게 한참 얘기를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는데
왜 저는 동서가 저한테 일부러 전화해서 자랑을 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제 남편을 아무 생각 없이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었다. 너는 이런 대우 받아봤냐? 라는 듯한 애매한 비검과 자랑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 이런 일 사실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예쁜 아이들이 저처럼 못생긴 아이들 은근히 기죽이고 밟아내려 찍어 누르면서 스스로 잘난 척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가진 것을 칭찬하며 가진 것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정말 수도 없이 겪은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쁘장한 선배 언니들이나 동기들이 저한테 와서 어제 남편이 커피집에서 가장 비싼 메뉴 사줬다며 내 남자친구 참 매너 있고 여자한테 잘한다고 저한테 부럽다고 던지는 말, 그거 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저도 알고 제 남편이 저한테 제일 싼 아메리카노 외에는 사주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비껴봐야 쟤는 나랑 결혼할 사람이고 나랑 함께할 사람이야. 너희가 가진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야, 저 남자. 그렇게 정신 승리하며 살아왔는데 동서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속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득해지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전화를 끊고 멍하게 앉아 있는데 어느새 밤이 되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뭘 하길래 그렇게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아? 아이 밥 줘, 배고파. 그래? 동선에 가서 돼지국밥이나 먹고 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집에 왜 가? 아니, 왜 부산까지 가서 돼지국밥 사다 줄 정도면 가서 한 그릇 먹고 와줄만 하지. 야, 너 또 이상한 소리 듣고 왔구나? 내가 이럴까봐 말 안 했는데. 뭘 이상한 소리를 들어. 동서가 나한테 친히 전화해서 그렇게 친절하고 멋진 아주버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냐고 나한테 그러더라. 나는 딸기 케이크 먹고 싶고 생딸기 먹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만든 딸기 아이스크림밖에 못 먹은 사람이라 돼지국밥이 어떤 맛인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를 바로 먹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몰라서 동서 말에 호응도 못 해줬어. 아휴, 또 그렇게 꼬아서 말한다. 동생이 부탁한 거야. 자기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야 돼서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나한테 돈도 주고 수고비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다 줬어. 동생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못 간다고. 야근에 뭐에 다 겹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나한테 사정사정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거절을 해? 애가 그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사정사정을 하는데? 아휴, 서방님은 좋겠다. 그렇게 말 잘 들어주는 형이 있어서. 그리고 동서도 좋겠다. 그렇게 착착 사다 주는 시아주버님이 있어서. 진짜 또 왜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이 딱 잘라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 남편을 모르겠어요. 그 얼굴 표정에 서려 있는 당황스러운 빛, 저는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영부영 남편이 대충 중국집에서 시켜 먹고 저는 한마디도 안 한 채 방에 들어가 일찍 누워버렸죠. 그런데 그날 새벽 결국 제가 폭발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일찍 잠들어서 그냥 쭉 자고 있는데 새벽 1시 정도 됐으려나 마루에서 뭔가 두런두런 킥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뭐 하나 싶어 가만히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죠. 처음에는 무슨 방송 같은 걸 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듣다 보니 아니, 동서랑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화를 하는 남편의 말이 가건이었습니다. 아, 그거 뭐 어렵다고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다음에 부산 말고 뭐 통영, 목포 이런 데서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아이, 그나저나 저게 어떻게 해. 맨날 그렇게 남편이 늦어서 내가 이 녀석 아주 단단히 혼을 내야겠어. 임신 안 해두고 어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회사 일 바쁘다. 아,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아주 잘생긴 얼굴을 보고 임신 안 해두고 어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회사 일 바쁘다는 거 그거 다 핑계야. 미안한 말이지만 나도 해봐서 아는데 임신 안에 있다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다 일찍 집에 보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면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괜히 자기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 핑계 대고 늦게 들어오는 거지. 내가 이런 거 알려줬다는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단단히 잡아요. 아이, 잡으면 또 잡혀 우리 형제가.
저 임신했을 때 이 사람 주말에도 일 있다고 회사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는 것처럼 주말에도 한 달에 2번은 꼬박꼬박 토요일, 일요일 다 회사 나가서 야근에 잔업까지 다 하고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동사한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대체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마 이 둘이서 바람이 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동사한테 가졌던 일말의 동경 이런 게 싹 사라지면서 분노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두 연놈을 어떻게든 망신을 줘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을까,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까 하다가 혹시 동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놈의 모성애가 뭔지 한 번 엄마가 아니 2번 엄마가 돼보고 나니까 뱃속에 아이 품고 있는 여자한테는 모질 게 못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인간은 어떻게든 손을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남편의 주접이 좀 잠잠해졌을 때쯤 저희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은근히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뭐 할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는 겁니다. 산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결혼기념일을 챙기냐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냥 카드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좀 서운했지만 저는 또 계획한 바가 있어서 남편에게 생각 놓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이벤트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늦지 말고 꼭 일찍 들어와요. 이 주책 맞고 물색 없는 놈이 그래도 이벤트라고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는지 비실비실 웃더니 쓱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차근차근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눈을 아주 암흑천지 깜깜한 천으로 꽁꽁 묶어 가렸어요. 뭐 하는 거야? 아니 뭐하게? 내가 정말 좋은데 데리고 가려고. 조심해 차로 갈 거야. 그리고 남편을 차에 싣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내비게이션 소리도 줄이고 화면만 보면서 진짜 열심히 운전했죠. 남편은 내내 들뜬 목소리로 어디지? 어디 가는 거지? 라면서 혼자 좋아 죽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을 데리고 제가 목적한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을 세워두고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동서와 서방님이 나와서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그 집으로 확 밀어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 여자가 더 좋은가 봐. 부산까지 내려가서 국밥도 사다 주고 새벽 1시에 서로 통화도 하고 혼자 좋아서 날뛰는 건지 둘이 같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집 형제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당황한 서방님과 동서 앞에 남편을 확 밀어주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짐을 싹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죠. 친정 부모님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온 거냐라고 했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냥 별일 없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저보다 동서를 더 좋아해서 도망왔다고 말을 하겠어요. 남편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전화 싹 끊어버린 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랑 대화도 하기 싫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무릎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저한테 빌고 저희 시부모님도 제 남편이 이상한 짓 했다며 저보고 이해하라고 한 번만 용서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응어리 지은 제 마음은 풀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쌓여왔던 게 한 번에 터진 듯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수많은 문자 끝에 딱 한마디 보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동서만 예뻐하시던 시어머니, 손주들 다 뺏기고 동서랑 바람난 남편으로 소문난 채 자기의 큰아들 인생 망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끝없이 전화가 와서 내가 아주 머리끄댕이 잡아서 단단하게 혼내주겠다. 걔가 정이 많아서 자기 동생 아내라고 좀 생각한 모양이다. 내가 용서해라 계속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와다다 쏟아서 부었습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저를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게 했는지 말이죠. 그리고 임신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잘해준 적 없는 사람이 동서가 먹고 싶다 그러니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다 사왔더라. 나는 이런 취급받고는 못 산다.
그렇게 다다다 써붙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조차도 약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걔가 그랬다고? 네, 이래도 제가 심한 건가요? 아니다. 너 서운할 만했네? 서운할 만했어. 아이고, 정신 나간 놈. 아니, 지 마누라한테는 안 그러고 왜 그게 정신 나간 놈이지? 내가 정신 나간 놈 낳았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놈 저한테 연락을 하다 안 되니까 글쎄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딱 얼굴을 봤는데 무슨 얼굴이 3분의 1쪽이 난 거 있죠? 잘생긴 게 남아있던 얼굴이 완전히 10년은 늙은 할아버지처럼 변해 있는 겁니다. 또 같이 산 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보니 또 마음이 좀 안쓰럽대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마음이 풀리면 또 똑같은 취급받고 살게 뻔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늘하게 남편을 맞이했어요. 뭐 하러 왔어? 아, 화 좀 풀어줘.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기왕 미친 거 그냥 제대로 미쳐. 나쁘지 않지 뭐. 일초 다부제 이런 거 하면 되잖아. 형님하고 동생이 같은 여자한테 빠진 거 뭐 어때? 그냥 동서랑 살아. 어머님도 동서 훨씬 예뻐하시고 당신도 동서 훨씬 좋아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잠깐 눈이 돌았어. 그래. 예쁜 여자니까 눈 돌았겠지. 그 눈 돈 여자랑 살라고 내가 보내주는 거잖아. 그냥 같이 살아. 누가 뭐래? 안 말린다고. 보내준다고. 미안해. 그런데 내 얘기도 좀 들어줘. 듣긴 뭘 듣냐?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줘 달라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전 저랑 사귀기 전에 남편이랑 정말 오랫동안 연애했던 여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알죠? 남편이랑 제가 처음 사고 쳐서 학교에 소문이 났던 날 남편과 다시 잘해보겠다고 꽃다발 들고 교문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간 그 여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었다네요. 그것도 남편 가장 친한 친구랑요. 남편은 그때 남들이 다 자기 보고 잘생겼다 그러고 멋있다 그래도 그런 말 일절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 여자를 너무나 목숨 바쳐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첫사랑이라나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제야 소문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한테 언감생심, 꿈도 못 꿀 그런 사람이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여자는 바람둥이의 남자 킬러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슬슬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는데 자꾸만 동서 얼굴이랑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갔거든. 얼마 뒤에 유학 간 나라에서 사고로 일찍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 내 친구가 그 소식 전하면서 나한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중에 헤어질 때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어른스럽게 보내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조차 못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재수 씨 보는 순간 그 여자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너무 닮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잘해주게 됐어. 절대 당신 싫어서 그리고 이상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임신했을 때 제대로 못 해준 건 진짜 미안해. 그때는 내가 정말 철이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 큰 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애 둘 낳고 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이 없이 살았겠냐. 나 당신 사랑해. 그리고 당신이 진짜 좋은 여자란 것도 알고 당신이 외모 콤플렉스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늙으면 주름 생기면 다 비슷비슷하잖아. 당신이나 나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아줌마 아저씨인데 누가 좀 잘생기고 누가 좀 못생겼으면 어떠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진짜 재수 씨랑 나 그런 사이 아니고 나 그것 때문에 지금 동생한테도 엄청 욕먹고 엄마 아빠한테는 거의 호적에서 팔찌경이야. 엄마도 얼마나 후회하시는데 친구들 모임 쫓겨가고 그런 것도 재수 씨가 일부러 막 엄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 장소 알아내서 막 자기가 쫓아가고 그런 거래. 엄마가 부르신 적 별로 없대. 웃기더라고요. 남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거짓말 같진 않고 그런데 참 저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또 마음이 녹아내리는 저도 좀 우습고
그런데 그걸 용서 안 할 수는 없고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나 당신 일거수, 일투족 다 감시할 거야. 그리고 당신 월급 다 내가 관리할 거야. 그건 좀 싫으면 나가? 아니야. 그렇게 해.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나한테 사과하시라 그래. 그래. 그렇게 할게. 앞으로 동서랑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 나 통해서 얘기해. 그것도 그렇게 할게. 그렇게 남편은 저한테 싹싹 빌고 제가 하라는 거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남편은 저한테 한 번도 반항 없이 복종하며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 이후로 저와 동서에 대해 은연중이라도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일절 안 하십니다. 제 남편이 일절 곁을 주지 않으니 동서의 여우짓도 줄더라고요. 뭐 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도권 제대로 잡고 남편을 휘어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동서이기에 별로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대신 앞으로도 한 번만 더 여우짓하면 그때는 단단히 기강을 잡으려고요. 못난 이 인형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